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진경이, 27살의 회사원. 바로 얼마 전 2년 동안 사귄 남친에게 프로포즈를 받았고 행복 초절정 그 자체이다. 지금은 이토록 행복한 나이지만 실은 3년 전 약혼자에게 비참한 배신을 당한 후 한동안 페인처럼 지내던 시기도 있었다. 전 약혼자인 한심한과는 고딩 때부터 사귀던 사이였다. 연애 기간만 무려 8년, 사회인 2년째이기도 했던 무렵 한심한의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 초입기에 들어갔다. 우리가 결혼한다고 하자 양가 부모님은 동시에 기뻐하셨고 축제 분위기였다.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결혼식 준비가 시작. 이대로 얼마 후면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나. 하지만 고작 한 달 후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고 말았다. 결혼식 날짜를 잡은 지 겨우 한 달이 지나 결혼식 문제로 식장 담당자들과 미팅 약속을 잡았는데 한심한이 좀 이상했다. 갑자기 결혼식을 연기하고 싶다고 하더니 연락도 안 받고 피하는 것 같았다. 아무리 이유를 물어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무조건 결혼식을 연기하자는 말만 반복했다. 분명히 뭔가 있다고 감지한 나는 한심한의 엄마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놨고 둘이서 같이 이유를 말하게 하기로 했다. 요즘 너 정말 이상한 거 알아?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라고 따지자 한심한은 그만 좀 해 제발! 나 너랑 결혼 안 해. 그렇게 정했어. 결혼 취소야. 너랑도 끝이야. 라며 오히려 역정을 냈다. 일방적인 태도에 당황스러웠지만 집요하게 질문하자 다른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다 라고 자백했다. 너 바람 피웠니? 라고 다시 묻자 너보다 더 예쁜 여자가 내가 좋다는데 그럼 거절하래? 라며 인간성 바닥 끝을 보여준 한심한. 나는 이런 야비하고 비열한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너 진짜 끝장이다. 위자료 청구할 거야. 라고 극노했다. 그러자 지금까지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한심한 엄마가 너도 너무 막 나간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변하는 게 자연의 법칙이지. 구질구질한 여자 별로야. 깔끔하게 정리해. 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아들 편만 들었다. 한심한은 원래 마마보이 기질이 있었다.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엄마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다. 한심한 엄마는 자기 아들 외엔 다른 건 보이지 않는 타입이었고 양다리 걸치고 나를 배신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이 결혼은 없었던 걸로 라고 간단하게 말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는 집으로 돌아와 울면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화가 난 부모님은 한심한 집으로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며 호통을 쳤다. 하지만 한심한의 마음은 이미 나를 떠난 상태였고 마지못해 미안하다고 했지만 결국 결혼은 없던 일이 됐다. 나는 한심한에게 위자료를 청구했다.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까지 보상받을 수는 없었다. 한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혼자서 버텨야 했다. 도저히 마음이 추슬러지지 않았고 휴직기를 내고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동안 비참한 마음이 점차 분노로 변해갔다. 내 인생의 8년을 함께 보냈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에서 바람이라니 이건 절대 용서 불가였다. 반드시 언젠가 이 모욕을 돌려주리라. 그렇게 결심한 나는 이렇게 처져 있는 시간조차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회사에 복귀했다. 주변 친구들의 도움도 큰 힘이 됐고 어두운 터널에서 차차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게 파혼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친구 소개로 만난 한 남자와 다시 사랑했고 지금에 이르게 됐다. 새 남친과 미래를 약속한 지금 한심한은 이미 과거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난데없이 한심한 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고 당장 자기 집으로 와달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일단 가긴 갔는데 한심한 엄마가 갑자기 큰일 났다. 우리 심한이가 꽃뱀한테 다 털리고 차였지 뭐니? 지금 완전 빈털터리가 돼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어. 회사도 그만두고 매일 저러고 방에서 울고만 있어. 라며 하소연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듣고 있노라니 8년이나 사귄 사이인데 너라면 우리 심한이를 도울 수 있지 않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좀 도와줘. 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비로소 나에게 복수의 기회가 왔다고 직감했고 그 부탁을 받아주겠노라 대답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퇴근하면 곧장 한심한 집으로 가서 열심히 위로했다. 그러자 나한테 감동 먹은 한심한은 전 여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렇게 한 달간 공을 들인 결과 예전처럼 나와 웃으면서 얘기를 할 정도로 회복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심한이 나에게 정말 고마워 라고 하더니 아주 진지한 얼굴로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러더니 역시 나한테는 너 말고 다른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라고 했다. 딱 한 걸음 나는 완벽한 복수극의 피날레가 곧 끝나게 될 거라고 예감하며 속으로 혼자 웃었다. 마침내 한심한한테서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자는 연락이 왔다. 식사하는 내내 한심한은 허둥지둥 좌불안석 정신이 없어 보였다. 식사를 마치고 가볍게 와인을 마시고 있을 때 한심한이 나에게 반지를 건넸다. 내가 너 배신했던 거 미안해. 너는 그런 나를 다시 살게 해줬어. 고마워. 너랑 정식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진경이 나랑 결혼해줘 라고 했다. 속으로 왔어 라고 외친 나는 한심한에게 네 번째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여주면서 미안한데 나 곧 결혼해 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한심한은 결혼? 뻥이지? 라며 화들짝 놀랐고 멘붕이 온 것 같았다. 정신 못 차리는 한심한에게 내가 배신당한 후 어떻게 지냈는지 말해줬다. 나도 너한테 배신당하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여친한테 배신당했다고 다시 나를 찾을 생각을 해? 너네 엄마나 너무 뻔뻔한 거 아니니? 무려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바람 피운 남자랑 다시 결혼할 것 같아? 내가? 라고 완벽하게 비웃어주자 그 자리에서 통곡. 안 돼! 난 너밖에 없어! 제발 나랑 결혼해줘! 라고 울면서 내 팔을 잡고 늘어지는 한심한. 옆에 있는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나는 너무 창피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거절이야. 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너네 집에도 인사 안 갈 거야. 잘 있어. 라고 인사하고 나왔다. 그 뒤로도 한심한이 계속 라인을 보내왔지만 차단해버렸다. 한심한 엄마도 나한테 전화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전화에 대고 나는 아드님이 어떤 짓을 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아들 교육을 다시 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라고 야무지게 조언한 후 착신겁으로 마무리. 그 뒤로 한심한 모자와 엮이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었다. 예상대로 한심한은 나한테 차인 충격이 상당했는지 은둔형 외톨이 생활로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한심한 엄마는 내가 한 말이 효과가 있었는지 문 꼭 닫고 방에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는 한심한에게 뽀린 대로 거둔다는 말 몰라? 자업자득이니까 궁상 떨지 말고 나가서 일해! 라고 따끔한 말로 아들을 야단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27년 동안 오냐오냐에만 길들여진 한심한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야단 맞을 때마다 거칠게 반항했다. 마침내 자기 분노를 폭력적으로 분출. 집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렸고 감당이 안 된 한심한 엄마는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빈번했다. 툭하면 경찰이 출동하자 동네 사람들 입에 자주 오르내렸고 한심한 가족은 완전히 고립되고 말았다. 동네 사람들 눈치가 보였는지 야반 도주하다시피 이사를 가버렸다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직장도 안 다니고 은둔형 외톨이가 된 한심한 때문에 앞으로 가족이 겪을 고통은 말로 다 못할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한심한 가족은 인적 드문 시골로 이사했고 쥐죽은 듯이 살고 있다고 한다. 한심한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데 약물 치료를 통해 난동을 부리는 걸 억제시키고 있다고 한다. 다시 사회로 복귀하려면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한편 나는 남친과 예정대로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만끽 중이다. 파혼의 기억이 떠올라 새 출발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을 때에는 울컥하면서도 한없는 위안을 얻었던 기억이 난다. 결혼 후 반년 정도가 지나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남편과 나는 서로 껴안고 좋아했다.
힘들었던 과거를 이겨냈기에 오늘의 행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믿는다.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줬던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다. 앞으로 가족이 늘어나면 집안은 더욱 활기가 돌 테고 어두운 터널에 갇힌 기분이 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남편과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기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